저는 그냥 일상생활이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평상시의 생활이 섹스 전의 단계에 우리가 웜업을 하는 전이다. 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시작이에요? 네, 계속 돌리고 있어요. 나 너무 편안하게 했는데. 찾아오시는 요즘에는 외도, 그 다음에 섹스리스도 많아요. 뭐 신혼 초인데도 섹스리스 있고요. 뭐 결혼 1, 2년 차에도 섹스리스가 있고요. 그러니까 갈수록 굉장히 젊어진 느낌? 그리고 되게 빨리 오는 느낌. 결혼 1, 2년 차이지만 그동안의 연애 기간이 길어서 실은 뭐 10년이고 실은 7년이고 사실상 예, 사실상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기준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기준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은 그런 기준보다는 어느 한쪽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섹스리스라고 얘기를 해요. 한 분이 좀 부족하다. 네. 충족이 되지 않는다. 네. 건강한 섹스리스. 저 경험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정말 신기했거든요. 근데 두 분이 아무런 문제 없어요. 너무나 친구처럼 다정하게 재미있게 매일 일상을 잘 지내는데 섹스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1년에 한 번으로 너무 만족한대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이런 부부도 있다고?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. 그러면 둘의 문제죠. 기대가 네, 문제죠. 그러니까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면 괜찮다고 보고요.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섹스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밀감인데 그분들은 뭐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뭐 넷플릭스 보고 뭐 같이 치킨 먹으면서 뭐 TV 프로 보고 이런 게 또 친밀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약간의 예외도 있다. 가끔 네. 한 쌍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결국 성 문제도 그냥 성욕 하나로 문제를 가장 크게 잡기보다는 네, 복합적인 문제인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섹스리스라고 할 때 보통 원인이 어떤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있는지가 궁금해요. 이게 두 분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관계가 막히면 그러니까 섹스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였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소통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섹스도 편하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뭔가 싸웠어. 뭔가 고부 갈등이 있어. 그렇게 되면 남편도 미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마음이 미운데 몸이 갈까요? 절대 갈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토털 전반적인 것이 이렇게 섹스리스로 가게 하는 영향을 준다. 모든 사회에 우리 주변에 그 부부의 주변 환경 자체가. 네. 그래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부 상담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네네. 아까 외도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외도 문제가 많다. 그러면 이 섹스리스랑 외도랑 연관이 있는 주제일까요? 약간의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관계의 릴레이션십인데 관계가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성인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남편이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데 여자는 막 질색을 한다든지 뭐 아프다고 한다든지 뭔가 싫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? 첫 번째 혼자 풀거나 두 번째 밖으로 가게 되죠. 그럼 이제 밖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? 이상한 데로 가죠. 뭐 오피스 어쩌고 그 다음에 그 마사지 샵 어쩌고 뭐 그런 그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. 업소로.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
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.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거의 부부 상담에 요즘은 80%? 갈수록 젊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심각해요. 우리의 성문화나 성인식이 너무나 문란해져서 요즘은 부부관계가 정말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 두 이게 분의 네. 상호작용이에요. 섹스는 단순히 그냥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거든요. 여긴 어때? 뭐, 언제 가능해? 뭐, 언제 할 수 있어? 라고 하는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있잖아요. 여긴 어때? 기분 좋아? 어디가 가장 좋아?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, 만약에 그게 안 된다? 그러면 관계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서로 맞춰가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건데, 우리는 뭐 궁합 얘기하잖아요. 처음부터 맞는 궁합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맞춰가면서 여자가 흥분하면 자연히 남자도 만족도가 높은 거고, 아내가 즐거워하면 남편의 기쁨 2배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. 너무 오냐오냐 컸죠?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이 귀한 아들, 딸로 자랐죠? 매번 누굴 맞춰준 적이 없잖아요. 거의 부모님이 알아서 다 맞춰줬죠. 근데 이제는 누군가를 맞춰줘야 돼요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는 게 있어요. 왜 맞춰야 돼? 뭐 거절당하는데 내가 말해도 되나? 뭐 또 눈치 보게 되고. 그럼 심지어 임신도 노력 안 해요. 그냥 인공수정하고 말아요. 엄청 충격이었어요. 그죠? 특히 공부 잘하는 분, 엘리트 분들이 더해요. 노력 안 하시더라고요. 맞춰가는 거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임신하고요. 출산하고요. 그렇게 살아요, 요즘은. 놀랍죠. 또 반대로 또 저는 궁금한 게 오히려 어떤 문제를 쌓았는데 그냥 섹스로 푸는 경우, 그러니까 이거를 섹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문제인 거잖아요. 문제이고,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강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, 요즘은 아내들의 힘이 좀 세져서 그쪽으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내가 감정적으로 다쳤어? 너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 해대고, 나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바가지 긁어놓고, 내가 저녁에 그거 할 마음이 들겠니?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이 안 하려고 해요. 나 기분이 안 풀렸어. 내가 왜 해야 되는데? 뭐 오히려 반대로 아내가 와서 안 해줘요. 자존심 상해요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엄청 달라졌어요. 네.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네. 어떤 것부터 상담에 차근히 해 나갔어요? 저는 그냥 일상생활이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평상시의 생활이 섹스 전의 단계에 우리가 웜업을 하는 전이다. 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. 평상시에 알콩달콩 재미있게 뭐 오늘 어땠어? 뭐 사랑해? 뭐 이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잠자리도 가고 싶겠죠. 근데 되게 기분 나빠. 저 사람 보기도 싫어. 그런데 저녁엔 자자가 될까요? 어렵죠. 일상생활이 전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네. 그렇네요. 엄청 중요해요, 일상생활이. 그러니까 늘 예쁘다, 예쁘다 해도 모자를 파네. 네. 늘 가시돋친 말 하잖아요. 싸워봐요.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.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잖아요. 그러고 나서 자자? 난 아직 안 풀렸는데?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자요? 낮에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, 그죠? 그러면 일상생활이 전이라고 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폭넓게 느껴지거든요. 일상생활이 너무 많으니까요. 그러면 가장 먼저 좀 바꿔봐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애매할 때 어떤 거를 주로 권유를 해주시는지. 두 분의 관계에서 말인 것 같아요.
말을 어떻게 하느냐.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도 이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대충 화난다고, 나 열받았다고 함부로 퍼붓는 게 아니라, 우리 사회생활은 너무 조심스럽게 교양 있는 척 잘하잖아요. 근데 정작 소중한 가족에게는 함부로 해요.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거든요. 내가 제일 평생 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은 가족, 자녀다. 자녀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, 제발.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어요. 그래서 좀 평상시에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. 동등함이 중요한데 이 동등함 속에서 서로 존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존경이 아니고 존중. 네, 이 존중은 수평이잖아요. 존경은 수직이고. 그러면 섹스리스나 뭐 성 문제로 왔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였던 경우는 보통 그런 대화 문제, 뭐 소통 문제겠네요. 저는 이제 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단절된 게 이제 섹스리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풀었으면 섹스리스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. 그러니까 한 단면이 섹스에서조차도 우리는 단절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못할까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첫 키스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말로 섹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텐션이 오르면 굳이 말로 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명명해주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타고 하는 게 있는데 텐션이 긴장감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집에서조차 그 긴장감을 내내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그냥 섹스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조금 다른 게요. 섹스를 안 하는 부부는 오히려 긴장감이 커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남성과 여성의 주기가 다른데요. 남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, 그다음에 여성은 2주에 한 번 정도예요. 그러면 이제 주기가 다르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남성이 항상 남편이 아내에게 하자고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아내는 거절을 하겠죠. 왜? 아직 자기 주기가 안 됐기 때문에. 그러면 남성은요, 아, 저번에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. 요번에 또 하자고 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? 라고 하는 불안감이 올라오겠죠. 그런데 이게 잘 대화로 풀어서 해소된 부분은, 섹스가 잘 맞는 부분은 오히려 긴장감이 없게 되죠. 근데 남성이 그 욕구를 풀지 못하면 엄청 날카로워져요. 네, 그게 오히려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는 거죠. 오히려 말 함부로 하게 되고, 심한 말 하게 되고, 그게 너 왜 나랑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? 라고 하는 암묵적인 말주머니가 있는 거죠. 충분히 만족시켜주면 엄청나게 두 분이 연결감이 크겠죠. 부부의 만족감이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, 아내를 위해서 충성을 하죠. 네.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, 왜 여자는 항상 수동적이어야 하지? 왜 여자는 즐기면 안 되지?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. 같이 놀라는 거예요. 내가 왜 남성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왜 받아줘야 돼요? 같이 즐기면 돼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우리 이상한 표현 있잖아요. 우리 9세대 표현. 뭐 남자가 여자를 뭐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어떤 내담자 그러시더라고요. 먹어도 내가 먹지. 왜 니들이 먹어? 아니,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. 왜 꼭 성에 있어서는 남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? 잘